축구 유망주였던 소년이 한 병실에서 눈을 뜹니다.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년을 반깁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자마자 타는 듯한 고통에 놀라며 자신의 다리를 만져봅니다. 다리를 만진 순간 소년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브라질인 세르지오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인 세르지오라고 합니다. 저는 한때 촉망받는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알려진 유망주라서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도 있고 저의 기량을 확인하고자 오는 구단들도 있었죠. 정말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우상은 호날두였습니다. 브라질에서 누가 호날두를 싫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같은 경기장 안에서 그와 함께 뛰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등번호를 쓰며 꿈이 실현될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은 한순간에 온다고 하죠. 연습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고의 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집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각난 기억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이었고 한쪽 다리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황급하게 다리를 만졌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다리 한쪽에 수십 개의 철심으로 고정된 제 다리가 있었습니다. 철심 같은 것이 제 다리를 지탱하고 있더군요. 저는 한순간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이나 병원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퇴원하게 되면 축구를 다시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축구 말입니다. 제 미래가 담긴 그 축구. 의사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걸을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일 거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살아난 것, 걷기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감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던 재능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간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완치가 될 수 있을 거다. 몇 달 동안 푹 쉬고 나면 다시 뛸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저는 몇 번이나 저를 다독였는지 모릅니다. 2달 동안은 같은 팀에 있던 친구들이 오고 가고 감독님과 코치님도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가자 제 병실을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오직 딱 한 사람만이 자주 오더군요. 그는 저희 팀 물리치료사였던 킴이었습니다. 킴은 20살이나 많은 보기 힘든 한국인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크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번씩 찾아오며 저에게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당부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님과 코치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더군요. 그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들은 저에게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어떤지, 재활훈련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이요.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제가 선수로 뛸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군요. 유감이라며 재활훈련을 잘 받으라는 말만 남긴 채 그 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다쳤다고 이렇게 유망주에서 추락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축구선수로 그들 앞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 같지 않더군요. 다리에 뼈가 제대로 붙고 근육을 다시 채우고 재활훈련을 하기까지 1년은 좋게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어서 빨리 회복된 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1년도 저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저라는 선수는 그들에게서 잊혀졌죠. 유일하게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킴이었습니다. 재활훈련을 하는지 연락을 주고 심지어 저를 보러 오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킴을 볼 때마다 축구를 할 수 있었던 예전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분노는 동급생들에게 내뿜어졌습니다. 축구를 못하게 된 그 동정하는 눈빛이 너무 싫었습니다.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저는 제 신기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어느새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재활훈련을 해도 절뚝거리며 걷는 것이 고작이자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재활훈련도 하지 않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게 재활훈련이라도 나가달라며 설득하셨으나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으면 싶더군요. 그렇게 방황의 시기가 깊어갈 때쯤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브라질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는 여러 개가 열리는데 그중 꽤 큰 대회였죠. 제가 속해 있던 축구팀도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즌이 되자 더 미칠 것 같더군요. 내가 없음에도 잘 굴러가는 축구팀, 나를 잊은 듯한 수많은 팬들, 곧 스카웃 제의를 할 것만 같았던 구단들, 그리고 이제는 한 경기장 안에서 절대같이 뛰지 못할 나의 우상. 제가 경기장에서 뛰었던 모든 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팀에서는 에이스가 저에서 안토니오로 바뀌어 있더군요. 제가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주목은 안토니오가 받고 있더군요. 저는 억지로라도 축구 경기를 더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가 속했던 팀의 경기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팀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제 또래들과 저랑 맞붙었던 선수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들과 나는 같은 경기장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골을 먹혀서 분통을 터뜨리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으나 곧 이어 그들과 제가 있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객석에서 그들을 볼 수밖에 없다니 허탈감이 들더군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관객 속에서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저는 무시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온 킴을 보고서야 저를 부른 것임을 알게 되었죠. 제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은 그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앉았습니다.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의 연락은 전부 받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어떤지, 재활훈련은 하고 있는지. 저는 관객들의 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도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 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 또한 한국에 있을 때 축구 선수를 꿈꿔서 브라질에 오게 되었는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더군요. 하지만 축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관련 있는 직업을 찾아 물리치료사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기장 잔디 근처에 있으면 자신도 함께 뛰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는 한번 망설이는 듯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킴은 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축구를 가까이에 둘 수 있는 직업은 많다고 하더군요. 축구 선수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 선수만 있으면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선수를 케어해주는 의사, 물리치료사, 구단, 팬, 심판, 축구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을 읊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그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더군요. 축구 선수 외에는 한 번도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선수들과 같이 뛸 수도 있고 축구에서 선수 말고도 중요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심판이더군요.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축구 선수 외의 세상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축구가 세상의 중심이던 저는 축구를 버리지 않고 축구와 관련된 직업 중 하나였던 축구 선수를 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다시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해도 경기에서 선수들과 뛰는 것은 같았기에 체력을 많이 쌓아야 했습니다.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까요. 제가 축구 심판으로 꿈이 확고해지면서 예민하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보고 다행으로 여기시더군요. 킴은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했고 같이 축구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궁금해서 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잘해주는지를요? 그는 웃으면서 제 모습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축구에 재능이 없어 방황하던 시기랑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쉬는 날 우연히 보러 갔던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저를 본 순간 제 마음이 이해가 되어 신경 쓰였다고 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뛰고 싶었을 저의 마음을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올림픽 주심이 되는 순간이 오면 자기 덕분인 줄 알아며 크게 웃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킴은 자신의 예전 모습이 보인다며 저를 다독였는데 그런 그를 보며 커서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꿈을 잃어버린 아이를 언젠가 나 또한 희망을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현재 축구 심판이 되었습니다. 재활훈련 덕분인지 킴의 응원 덕분인지 절뚝이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뛸 수도 있게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체력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알만한 리그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제게 한계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공부하고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해서 지금보다 높은 리그의 심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킴이 바랐던 올림픽 주심도 하고 싶으니까요. 지금까지 세르지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세르지오 씨는 축구 심판을 하면서도 시간이 될 때마다 고아원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일도 겸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킴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시던 일이라 세르지오 씨는 그를 따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